모든 것은 1914년 훨씬 이전에 시작되었다. 첫 발사 훨씬 이전에. 유럽은 우연히 파괴된 것이 아니다. 아무도 막고 싶어 하지 않은 압력이 서서히 쌓였다. 나라들은 성장했고, 더 강해지고, 더 야심차졌다. 그리고 그들은 세계 지배를 놓고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본주의는 확장을 요구했다. 더 많은 자원, 더 많은 시장, 더 많은 권력. 그때 제국주의가 나타났다. 대국들은 지구를 나누기 위해 앉았다. 마치 주인이 없는 판인 것처럼. 하지만 그중 하나는 다른 것들보다 더 빨리 자랐다. 독일. 그리고 그녀는 뒤처지기를 원하지 않았다. 긴장이 쌓이기 시작했다. 동맹, 경쟁, 공포. 유럽은 더 이상 대륙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다리고 있는 전쟁터가 되었다. 1914년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것이 갈등의 시작은 아니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결과였다. 조용히 싸우고 있던 모든 것에서.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 전쟁은 단지 나라들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전체 시스템도 파괴할 것입니다. 혁명, 제국의 몰락, 그리고 혼돈에서 태어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들. 세상은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유럽은 수십 년 동안 큰 전쟁이 없었다. 그것은 위험한 환상을 만들었다. 세력은 성장하고 확장되었다. 그리고 직접 대면하지 않고 권력을 축적했다. 안정처럼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위태로운 균형이었다. 표면 아래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다. 가장 불안정한 지점은 발칸 반도였고, 두 힘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곳.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 지역의 모든 움직임. 갈등을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 사이 독일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었다. 그의 부상은 유럽의 권력 균형을 변화시켰다. 그리고 다른 세력에 대한 불신을 일으켰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들은 동맹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닫힌 블록, 군사적 약속, 전쟁 시 지원을 약속합니다. 유럽은 독립국가 그룹이기를 중단했습니다. 연결된 시스템으로 기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모두가 끌려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고립된 갈등이었는데 이제 그들은 전면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대륙 전체가 준비 중이었어. 그것도 모르고 피할 수 없는 대결을 위해 20세기 초 유럽은 이미 두 개의 큰 블록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동맹이 형성되었지만 아직 전쟁이 불가피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요인이 나타났다. 독일. 그 성장은 유럽의 다른 어떤 강대국보다 빠르고 지속적이며 더 컸습니다. 몇 년 만에 산업, 경제, 군사력 측면에서 경쟁국을 능가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장은 문제를 가져왔다. 독일은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식민지도 충분하지 않았으며 필요한 모든 자원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외교 정책은 더 이상 방어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광범위하고 야심적이며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독일은 영국의 해군 지배력에 도전할 수 있는 대규모 함대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또한 군대를 강화하여 본격적인 전투에 대비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나는 유럽에만 존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배하고 싶었다. 이 변화로 인해 균형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영국은 해상력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목격했습니다. 프랑스는 이를 자국 안보에 대한 위험으로 해석했다. 러시아는 그것을 확장의 장애물로 이해했습니다. 각 세력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유럽은 더 이상 긴장의 대륙이 아니었습니다. 카운트다운 시스템이었죠. 20세기 초의 긴장은 더 이상 이론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라이벌이었던 프랑스와 영국. 그들은 갈등을 뒤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따뜻한 협상. 직접적인 군사동맹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유럽의 힘의 균형은 바뀌었습니다. 처음으로 두 개의 큰 힘이. 그들은 서로 경쟁을 멈췄다. 그리고 그들은 조정을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이를 위협으로 해석했다. 그는 그 새로운 균형을 깨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선택했습니다. 모로코 가죽. 1905년에는 독일이 개입했다. 이 지역에서 프랑스의 영향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분명했다. 프랑스와 영국의 관계를 약화시키세요. 그러나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는 지원을 받았다. 영국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리고 독일은 노출되었다. 위기는 전쟁으로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훨씬 더 위험한 것을 남겼다. 불신, 축적된 긴장, 그리고 다음 충돌에 대한 확신. 외교적이지 않을 것이다. 군인이 될 것이다. 유럽은 더 이상 단지 분열되어 있지 않았다. 지금 그녀는 자신을 시험해 보고 있었다. 힘을 측정하다. 준비 중. 다음에 올 것을 위해서. 유럽은 더 이상 단지 분열되어 있지 않았다. 이제는 충전되어 있었다. 터질 준비가 됐다. 대륙의 중심에는 불안정한 지역이 존재했다. 발칸 지역. 오래된 긴장이 공존하던 지역. 약화된 제국들. 그리고 독립을 원했던 마을들.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통제권을 유지하려고 했다. 세르비아는 확장하려고 했다. 그리고 러시아는 지켜보고 있었다. 슬라브 민족을 보호하며, 하지만 또한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면서. 발칸 반도에서의 모든 움직임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유럽 전체의 균형에 대한 위협이었다. 화약으로 가득 찬 들판에 있는 불꽃. 동시에 강대국들은 준비를 시작했다. 말로가 아니라 강철로. 독일과 영국은 전례 없는 해군 경쟁을 시작했다. 더 큰 배들, 더 빠른, 더 파괴적인 방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대였다. 각 국가는 무장을 하고 있었다. 전쟁이 올까봐. 왜냐하면 그들은 그가 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럽은 더 이상 평화로운 대륙이 아니었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시스템이 됐다. 완벽한 메커니즘. 단지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샷. 실수.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운명? 유럽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위해서입니다. 불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예보에 도착했습니다.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후계자인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젊은 민족주의자인 가브릴로 프린치프에 의해 암살되었습니다. 원샷. 잠시만요. 그러나 그것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체 시스템이 기다리고 있던 신호였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즉각 반응했다. 그는 세르비아를 비난하고 불가능한 답변을 요구하며 공격을 결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메커니즘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독일은 오스트리아를 지원했습니다. 러시아는 세르비아를 방어하기 위해 동원되었습니다. 프랑스는 러시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전쟁을 선포했다. 유럽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시 중지가 없었습니다. 반성은 없었습니다. 칩이 차례로 떨어지는 것처럼 연결된 결정입니다. 며칠 만에 대륙 전체가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사라예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사라예보는 단지 방아쇠였습니다. 전쟁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동맹과 야망, 두려움과 피할 수 없는 갈등에 대한 끊임없는 준비 속에서 말입니다. 유럽은 전쟁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유럽은 이미 그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14년 여름, 역사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습니다. 이 모든 일은 며칠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7월 31일 독일은 러시아의 즉각 동원 해제를 요구하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 러시아는 이를 거부했고 독일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틀 후 분쟁은 프랑스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움직임은 또 다른 것이었다. 독일은 중립국인 벨기에를 침공했다. 그 행동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영국은 이를 무시할 수 없었고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일주일도 채 안 되어 유럽 전역이 총체적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동맹은 자동 메커니즘처럼 활성화되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막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를 축하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의 긴장 끝에 전쟁은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군중은 거리를 가득 메우고 깃발을 개양하고 애국 연설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빠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곧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틀렸어. 아주 틀렸어요. 일련의 빠른 결정으로 시작된 것은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갈등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유럽은 전쟁에 돌입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완전 파괴의 시대. 그리고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그들의 예상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깨끗하지 않았어요. 느려졌다. 무거운. 그리고 매우 파괴적입니다. 서부전선은 완전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수킬로미터의 참호. 진흙에 묻힌 남자들. 그리고 몇 미터 전진하는 전쟁. 수천 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공격은 반복해서 계속되었다. 베르댕, 솜강, 승리를 나타내지 않는 이름들. 하지만 마모, 순수한 마모. 군인들은 끊임없는 포화 속에서 살았다. 죽음으로 둘러싸인, 도망칠 가능성이 없는. 기술은 발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니다. 그것들을 더 빨리 파괴하기 위해서. 기관총, 중폭, 독가스, 그리고 처음으로 전차들. 전선을 깨기 위해 설계된 기계들. 하지만 아직 불완전하다. 전쟁의 즉각적인 운명을 바꿀 수 없는. 그동안 동쪽에 전쟁은 달랐다. 더 많은 움직임, 더 많은 공간. 하지만 똑같이 잔인하다. 브루실로프의 러시아 공격은 오스트리아 헝가리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 수십만 명의 포로를 붙잡았다. 그리고 잠시 동안 균형이 깨질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왜 이 전쟁? 이제 더 이상 한 번의 승리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것은 완전 소모 시스템이었다. 내가 어디서 이길까? 가장 강한 것은 아니야. 오히려 더 오래 버티는 사람이었다. 유럽은 더 이상 전진하기 위해 싸우지 않았다. 쓰러지지 않으려고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전쟁은 점점 길어지고 있었다. 더 비싼, 그리고 멈추기 더 불가능한. 전쟁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승리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마모를 향하여. 베르댕 이후 또 다른 공격이 왔다. 솜강. 독일 전선을 깨기 위해 설계된 전투. 하지만 일어난 일은 다른 것이었다. 첫 번째 날, 수만 명의 영국 군인들이 쓰러졌다. 몇 시간 만에
공격은 몇 달 동안 계속되었다. 최소한의 진전, 엄청난 비용, 그리고 점점 더 분명해지는 현실. 빨리 이길 방법이 없었다. 장군들은 고집했다. 하지만 전쟁은 더 이상 계획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 마모에 반응했다. 저항해. 적보다 더 많은 손실을 견디는 능력. 그동안 갈등은 참호 너머로 확산되고 있었다. 바다에서 영국이 지배했다. 그의 함대가 독일을 봉쇄하고 있었다. 그것을 무역에서 격리시키고 경제를 약화시키면서 독일이 반응했다. 잠수함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전쟁. 보이지 않는,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치명적이다. 다른 전선에서 균형을 깨려는 시도들도 실패했다. 갈리폴리, 러시아로 향하는 경로를 열기 위한 야심찬 작전. 재앙으로 끝났다. 수천 명의 사망자. 그리고 어떤 승리도 없다. 전쟁은 더 이상 명확한 방향이 없었다. 확장되고 있었다. 자원을 소비했다. 그리고 모든 진영을 지치게 했다. 유럽은 갇혀 있었다. 아무도 빨리 이길 수 없는 갈등 속에서. 하지만 아무도 떠날 수 없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명확해지는 어떤 것. 이것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면전이었다. 그리고 아직 취약을 보여주지 않았다. 전쟁은 참호 속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바다에서도 싸움이 벌어졌다. 영국은 전면 봉쇄를 시행했습니다. 독일 고립시키기. 무역 없이, 보급품 없이, 출구 없음. 그것은 다른 전쟁이었다. 군대에 대항하지 마라. 경제에 반대하여? 그리고 민간인에 대하여. 독일은 반응했다. 잠수함과 함께. 보이지 않는 공격. 갑작스러운. 통보 없이 배들이 침몰되고 있었다. 누가 그 안을 여행하든 상관없이 그때 무언가가 일어났다. 루시타니아호. 침몰한 대서양 횡단 여객선. 1000명 이상 사망.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민간인이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여론이 변했다. 전쟁은 더 이상 멀리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점점 현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한동안 독일은 잠수함 전쟁을 멈췄다. 하지만 긴장은 사라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바다. 더 이상 중립적인 공간이 아니었다. 또 다른 전선이었다. 또 다른 전쟁터. 그동안 대규모 함대는 결정적인 대결을 찾고 있었다. 유틀란디아. 전쟁에서의 가장 큰 해상 충돌. 강철 대 강철. 바다 한가운데. 하지만 심지어 거기서도 명확한 승리는 없었다. 그저 더 많은 마모일 뿐.
더 많은 불확실성, 더 많은 전쟁. 독일은 영국의 지배를 깨지 못했다. 그리고 영국은 독일 함대를 무너뜨릴 수 없었다. 균형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뭔가 변한 것이 있었다. 전쟁은 더 이상 유럽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계화되고 있었다. 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인구, 그리고 전 세계의 결정들, 그리고 모든 움직임, 새로운 강대국들을 갈등에 접근하게 했다. 왜냐하면 총력전에서는 아무도 영원히 중립을 지킬 수 없다.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두 사건이 모든 것을 바꿨다. 먼저, 미국. 수년 동안 그는 중립을 유지해왔다. 관찰하는 중, 거래하는 중, 분쟁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 하지만 그 중립성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었다. 독일 잠수함 공격, 그리고 민간인을 태운 배의 침몰, 여론을 바꿨다. 전쟁은 더 이상 먼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직접적인 위협이었다. 1917년에 미국은 결정을 내렸다. 전쟁에 참여하다. 단지 지원으로서만이 아니라, 하지만 저울을 기울일 수 있는 힘으로 수백만 명의 군인, 산업자원, 그리고 손상되지 않은 경제,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유럽의 다른 끝에서 반대의 일이 일어났다. 러시아. 무너지고 있었다. 전쟁의 세월, 배고픔, 패배. 그들은 나라를 한계까지 몰아붙였다. 인구가 일어섰다. 군대가 실패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스템. 무너졌다. 1917년에 황제가 퇴위했다. 오래된 제국이 사라지고 있었다. 하지만 혼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위기 속에서 새로운 세력이 나타났다. 볼셰비키. 레닌이 이끄는. 그들은 간단한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하다. 평화, 펜, 그리고 땅. 다른 사람들은 의심했지만 그들은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들은 통제권을 잡았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혁명에 돌입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꿀 혁명. 그러니까 같은 해에 전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거인이 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균형. 그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 형태가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볼셰비키의 손에 넘어갔을 때 그들은 전쟁을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갈등에서 벗어나십시오. 1918년에
그들은 독일과 평화를 맺었습니다. 동부 전선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무료였습니다. 하나의 목표에 모든 병력을 자유롭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서쪽. 그것이 그의 마지막 기회였다. 그의 마지막 승리 시도. 1918년 봄. 그들은 대규모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빠른, 폭력적인, 결정적인. 그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줄을 끊는 중, 동맹국을 밀어붙이고, 위험할 정도로 승리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것은 보였다.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균형에서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전쟁 중이었다. 그리고 그의 군대는 그들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선한, 많은, 멈출 수 없는. 동맹국은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들은 땅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모든 것을 걸었다. 그리고 나는 지고 있었다. 마목, 배고픔, 피로. 그들은 그들의 싸움 능력을 깨기 시작했다. 그럼 끝이 왔다. 1918년 11월에 독일은 휴전을 요청했다. 전쟁은 끝났다. 수년간의 파괴 후 수백만 명의 사망자, 그리고 황폐해진 대륙.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았다. 유럽은 더 이상 세계의 중심이 아니었다. 제국들은 무너졌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 막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평화는 끝이 아닐 것이다. 그냥 일 거예요. 더 큰 무언가의 시작.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러시아가 볼셰비키의 손에 떨어지는 동안 그들은 전쟁을 바꿀 결정을 내렸다. 분쟁에서 벗어나다. 1918년에 그들은 독일과 평화를 맺었다. 동부 전선이 사라졌다. 그리고 갑자기 독일은 자유로워졌다. 모든 힘을 하나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유롭다. 서쪽. 그것은 그의 마지막 기회였다. 그의 마지막 승리 시도. 1918년 봄에 그들은 대규모 공격을 개시했다. 빠르고 폭력적이며 멈출 수 없는. 그들은 이전보다 더 발전했다. 그들은 전선을 돌파했다. 그들은 동맹국들을 밀었다. 잠시 동안 그들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균형은 이미 바뀌어 있었다. 미국은 전쟁 중이었다. 그리고 그의 부대가 도착하기 시작했다. 신선한, 많은, 결정적인. 동맹국들이 저항했다. 그리고 조금씩 그들은 영토를 회복하기 시작했다. 독일은 모든 것을 걸었다. 그리고 나는 지고 있었다. 착용, 굶주림, 피곤함,
그들은 결국 그의 저항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 다음 끝이 왔습니다. 1918년 11월 독일은 휴전을 요청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수백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황폐화된 대륙. 다시는 똑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유럽은 더 이상 세계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이 무너